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 발표 내용을 완벽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시간 반 정도 라이브로 진행이 돼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핵심만 쏙쏙 빼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묵묵히 목표 달성하며 아이온큐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간으로 9월 19일에 5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고요. 상당히 내용이 알찼습니다. 보시면 뭐 9시부터 쭉쭉쭉쭉 8개 총 프로그램이 있었고, 피로츠팬 사장님부터 엔지니어링 담당 임원, R&D 담당 임원, 크리스 문로 교수님, 김정상 교수님, 최고 매출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제조 담당자, CFO, IR 담당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릴랜드 아이온큐와 협력으로 양자 연구소를 시작을 하는 리본 커팅 세레모니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보죠. 피터 제프맨 CEO 사장님께서 양자 호라이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일단 아이온큐가 지속적으로 이 기술적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2022년 25AQ도 2달 일찍, 23년에 29AQ도 5월달 했으니까 7달 일찍, 그리고 24년 35AQ는 아마 이번 달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대로 해보면은 15개월 일찍 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머신러닝 분야부터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위를 보일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온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양자 컴퓨터에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류를 줄이는 단계, 두 번째는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 세 번째는 모듈식으로 이 양자 칩들이 연결되는 그런 단계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이온큐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류 수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오류 수정 없이도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큐비트들은 고품질이고 연산 시간도 길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대신 그것의 하위 기술인 오류 완화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1단계는 이제 개념을 시연하는 단계. 그래서 연구실에서 시험해보는 단계고, 2단계는 기업들이 사용할 만한 수준이 되는 단계다. 그래서 제조가 준비가 되는 단계인데 아이온큐는 지금 여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3단계 미래는 폭넓은 채택이 돼서 이제 성숙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아이온큐가 지금 2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오류 수정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오류 완화라는 지금 쓰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보면은 개념을 시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단계에 현재 엔터링하고 있다,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차차 폭넓은 채택을 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라고 찝어주시고 계시고, 다른 기타 양자 컴퓨터 경쟁사들은 아직은 연구실 단계, 개념을 증명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온큐가 격차를 넓히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처음 진입한 10% 선도자들이 90%의 가치를 가져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여기 속하게 돼서 이 양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다수를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이 수주 예약 금액이죠. 부킹스. 한 번에 인식되는 매출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차차 인식이 되는 건데, 21년 17밀리언 달러, 22년 24.5 밀리언, 23년은 52.5 밀리언 달러로 예측이 되면서 이미 그 먼저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확보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제 마음을 터치를 했는데, 보시면 스티브 잡스의 애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젠슨왕의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HP 등등 지금 미국에서 내로라는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을 아이온큐는 꿈꾸고 있고 20년 안에 이 단계를 향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빅테크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라는 점을 찝어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싸이퀀텀, 광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랑 이제 정보통신 분야 통신사에 오래 계셨던 딘 카스맨이라는, 이분은 엔지니어링 담당 최고 책임자고요. 패탕이라는 분은 애플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R&D 담당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AQ64, 64 AQ 수준이 양자 우위를 나타내고 어떻게 도달할 건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Q29라고 해서 아리아 포르테 수준으로 아직은 잡음이 좀 있는 단계인데, 2025년에 64 AQ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부터 이제 폭넓은 양자 우위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2025년까지 64EQ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일단 바륨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테리움을 쓰고 있고요. 35EQ까지도 이테리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큐비트를 구현을 하는데 64부터는 바륨을 쓸 거다. 바륨을 왜 쓰냐? 요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륨 큐비트를 사용한 게이트의 충실도가 높습니다. 수정을 안 해도 99.98%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바륨을 다룰 수 있는 레이저가 훨씬 쉬운 기술이라는 거죠. 가시광선으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어가 쉽고 기본적인 뭐 준비할 때나 측정할 때 발생하는 스팸 에러라고 하는데 이게 낮다. 그래서 바륨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류 완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지금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면 두 개의 큐비트를 쓰는 게이트의 에러율이 높다는 건데 이것을 오류 완화 기술로 잡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잡으면서 오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큐비트로 1대1로 오류 완화 기술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64EQ까지 갈 거고 나중에는 16대1,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드는 기술은 차후에 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1000개에서 100만 개의 큐비트가 있어야 하나의 오류를 보정된 큐비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구성 가능한 멀티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칩 하나에 큐비트로 된 이 체인이 있습니다. 16개인가 32개인가 그런데 이게 하나의 코어인데 이거를 여러 개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칩 하나에 넣을 수 있는 큐비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온을 하나의 칩에 넣고 이 광학적인 상호 연결 없이도 칩 하나에서는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충실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큐비트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코어 방식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멀티코어가 된 칩 여러 개를 포토닉 인터커넥터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나중이고 64EQ에는 멀티코어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발전이 되려면 이온 트랩의 트랩도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유리로 된 트랩을 사용할 거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한 제조 과정을 거친 멀티코어를 위한 여러 양자 존을 가지고 있고 100개 이상의 이온을 넣을 수 있는 트랩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샌디아 연구소에서 200개의 큐비트를 담을 수 있는 칩이 개발이 됐고 그게 듀크 센터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듀크 센터 센터장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입니다.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64EQ에 이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4EQ 다음에 이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필요한 기술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 또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일단 진보된 광학 시스템이 필요하다. 레이저가 지금 잡음이 많은데 이 정확한 주파수를 가진 순수한 레이저를 개발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양자 칩들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광섬유와 광학 스위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 큐비트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연산 능력도 엄청나게 늘리는 건데 요거는 64EQ 뒤에 나올 거다. 그럼 2026년부터 그 뒤에 나올 거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굉장히 큰 힌트였고요. 그리고 이온 트랩은 이제 진공 챔버를 쓰는데 이 챔버 자체를 소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2인치 정도 사이즈로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소형화가 되고 가격도 싸져야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쳤고 어떻게 제조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해줬고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현장 오프라인 연구소 투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온라인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1시간 동안 쉬었고요. 2시간 동안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투어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CTO이자 공동 설립자인 김정상 교수님이 나오셔서 퀀텀 어플리케이션, 양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쉽게 말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어떤 분야에서 기업들이 아이온큐와 협력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에어버스와 함께 이 화물을 어떻게 적재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이 분자 수준에서의 시뮬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자동차와 이 도로 표지판들을 인식을 시켜서 양자 머신러닝을 하는 것 등등 이런 일들을 현재 하면서 이 기업 수준의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앞으로 450에서 850 빌리언 규모로 예측이 되는 양자 시장의 선도가 돼서 이 매출을 잡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마케팅 영업 쪽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품과 go-to-market은 뭐냐면 실제로 그 시장에 가서 능동적으로 소비자들과 잠재적인 고객들과 소통을 해서 수요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부사장, 최고 매출 담당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구글에서 10년 넘게 계셨고 이분은 엔비디아 기업 영업 출신이고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케팅 담당을 하셨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네트워크나 그 실력을 통해서 아이온큐가 이제 제조 단계로 왔잖아요.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온큐 이렇게 빨리 조인을 한 거는 차세대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고 있고 그것을 선점하는 게 지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뭐 애널리스트 데이의 수많은 얘기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이온큐에 와서 확신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미 아이온큐가 최고 선두고 앞으로 잘할 거다라는 강력한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제품과 서비스에 뭐가 있느냐? 일단은 하드웨어가 있죠. 양자 컴퓨터 하모니, 아리아, 포르테가 현재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게 될 거고 플랫폼 이거는 뭐냐면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 또는 데디케이티드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아이온큐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본인들만의 접근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shared access와 dedicated access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컨설팅 서비스가 있고 양자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하모니 AQ9, 아리아 AQ25, 포르테가 AQ29입니다. 큐비트 숫자는 11, 25, 32인데 요거는 35AQ, 64AQ 이미 스위스 퀀텀 바젤에 판매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왔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시애틀 제조시설에서는 여기부터 제조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본사에 가서 임원들과 인터뷰할 때 확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자, 마지막에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양자 컴퓨팅의 다음 세대가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QWC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40분에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한 30분 동안 진행을 해요. 그때 얘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브 메이휴이스라고 해가지고 제조 엔지니어링 최고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고 어떻게 제조를 확장성을 가져가고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시애틀 공장장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애틀 제조 허브 데이터 센터가 65,000 평방피트이고 거의 축구장 사이즈고 올해 4분기부터 제조를 시작할 것이다. 입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퀀텀 바젤 이제 스위스에다가 양자 컴퓨터 2대를 판매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양자 데이터 센터를 50대 50 지분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0 평방피트 사이즈고 실제로 2024년에 인력도 배치하고 양자 컴퓨터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도 거점을 만드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좀 인상 깊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메릴랜드, 퀀텀 바젤에 지금 지사도 있게 되고 데이터 센터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영업을 하고 거점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시아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트위터에 올렸던 글인데 아이온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점들이 어디 있는가? HQ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 캐나다의 인탱글먼트 네트워크스라는 이 얽힘을 구현하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아이온큐 캐나다도 있고 제조 시설은 이미 이름이 아이온큐 시애틀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온큐 더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듀크 양자 센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이온큐 이름을 붙였느냐? 여기 센터장이 아이온큐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과학자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의 지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이온큐가 유럽과 이스라엘 지역에도 전 IBM의 사업 영업 출신 임원을 노암 자케이를 여기 담당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시애틀, 더햄 그리고 유럽과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아시아도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덩치는 작아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존재 자체를 글로벌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이 공장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이제 렉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이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할 거고 배치를 하고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동차에 넣고 전투기에 넣고 이런 거는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요. 1차 목표는 양자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거, 토마스 크레이머 CFO와 조던 셰피로 IR 담당자, 이 두 분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좀 친밀한 관계이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아이온큐의 매출이 어디서 나는가?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개발하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그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계약을 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실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거, 그리고 그 3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다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 네 군데가 매출의 발생지이고요. 현재 고객들은 정부, 상업적 기업들, 그리고 학교들이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스탠다드 기존 시스템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법이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최첨단 기술이라서 고객들이랑 딜을 할 때 아무래도 기존적인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몇 번 했느냐, 그래서 월간 베이시스로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사용했느냐, 주어진 일의 몇 프로를 완료했느냐, 그리고 배달을 했느냐, 배치를 했느냐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특별히 현금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 2분기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14밀리언밖에 안 되지만 단기 투자 자산 362, 장기 투자 자산 134로 이 현금성으로 칠 수 있는 거는 509밀리언 달러인데 이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현금을 가지고 R&D, 그리고 채용하는데, 그리고 제조시설 운영, 그리고 인수합병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타잉어멧 네트워크스라는 조그만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 아직도 인수합병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온큐가 인수를 당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현금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온큐가 앞서갈 수 있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워렌트가 부채로 잡혀 있다. 그래서 아직 상당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랑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손실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보이는 분기가 있더라도 워렌트에 따라 그게 진짜 손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게 애널리스트 데이 5시간 반 동안 했었던 거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에게는 뭐냐, 다시 한번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복습을 해보자면은 64EQ 2025년 목표인데 이때가 양자 컴퓨터의 챗 GPT 순간을 가져올 건데 16대1 오류 수정 같은 너무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오류 완화라는 지금 쓰는 기술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64EQ 이후에 미래 세대들도 구현할 기술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이온큐는 그 양자 시대의 2단계인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실사용 사례가 나오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제품 부사장은 구글 출신, 최고 매출 책임자는 엔비디아 출신,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으로 2년이면 양자 컴퓨터 시대가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이온큐에 합류했다라고 해서 매우 아이온큐를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을 해줬고요. 보셀의 양자 컴퓨터 시설은 올해 4분기부터 가동, 그리고 메릴랜드, 시애틀, 거기에 스위스 바젤에까지 지사와 데이터 센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장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고, 아이온큐의 현금력은 2분기 기준 6,700억 원, 509밀리언 달러로 강력하다. 그리고 2022년도에 공군연구소에서 매출이 한 13밀리언 달러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중 하나인 할머니 세대를 판매한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공식적으로 내보내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 가격이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로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군연구소에 한번 팔았고 퀀텀 바젤에 한번 팔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판매는 이미 2번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조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미래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다음 시대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45분에서 11시 15분 30분 동안 QWC에서 신제품 발표를 예정을 했는데 제가 이때도 라이브를 킬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 우위를 갖춘 컴퓨터 시대를 준비하기. 그래서 양자 우위를 갖춘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내년 목표였던 35EQ가 나와서 양자 머신러닝 분야에서 양자 우위를 보이는 양자 컴퓨터가 시중에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챕맨 사장님이 하셨던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우리가 아무리 양자 컴퓨터의 챗 GPT 순간이 2년 안에 온다라고 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은 어차피 듣지 않을 거고, 2년 뒤에 진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언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놀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AI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온큐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2025년을 변곡점으로 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당일에. 그래서 기대하던 뭐 큰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이온큐는 진중하고 묵묵하게 과장 없이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며 전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해줘서 저는 좋은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여력 안에서 되는 만큼 추가 매수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 5시간 반 동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고 분석하면서 완벽하게 봤고요. 그 내용들 중에 핵심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묵묵히 목표 달성하며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기업과 같이 성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라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아이온큐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장기 투자를 연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